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오래 살기 싫다라는 말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당뇨는 워낙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굳이 제가 당뇨에 좋은 음식 이런 걸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조금 이제 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 당뇨와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당뇨라면 많이 먹어서 운동 안 해서 피에 당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일단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당뇨는 생각보다 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역할이, 정화시키는 역할이 가장 큰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게 지방간인데, 30대 이상 술을 드시거나 어쨌든 40대, 50대 넘어갔을 때 건강검진을 하는데 지방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사실 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원에서 진짜 중증 이상의 지방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방간 좀 있을 수 있지,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넘어가시는데, 지방이 간에 끼었다라는 거는 이미 대사에 빨간불이 세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해독작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해독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노폐물들을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이 다 멈추게 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장과 췌장 그리고 당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먼저 생기면서 대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빨간불이 들어온 게 췌장 기능에 영향을 자꾸 주면서 당뇨를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혈당 내가 막 많이 먹어가지고 생겼다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몸에 노폐물 처리하는 기능에 문제가 먼저 생긴 거고, 그 생긴 상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인슐린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전반적인 상태를 돌보실 수 있어야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비만 얘기, 다이어트 얘기할 때 좀 자세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일단 찾아보시고, 당뇨랑 활성산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당뇨는 처음부터 팍 생기는 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라는 과정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서 생기는 게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 어떤 특정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뇨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팍 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설탕이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무조건 튀는데, 생각보다 그 음식들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는 빵을 먹으면 확 튀는데, 누군가는 빵을 먹어도 별로 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사과만 먹어도 확 튀고, 누구는 감을 먹으면 튀고, 이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내가 언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튈 때 활성산소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팍 튀는 순간 내 무대가 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정상산소, 우리 몸에는 정상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정상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되면서 지광이 산소가 우리 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산소가 막 돌아다니다가 혈당 스파이크 되는 몸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 모든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게 혈관을 공격을 해서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동맥경화를 더 일으키거나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을 파괴시키고 오장육부 기능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살인자들이 막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살인자를 돕는 게 혈당 스파이크를 튀는 습관을 되게 유지를 오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거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 내 세포에 있는 이 당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제 뭘 먹었다, 오늘 뭘 먹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3개월치의 내 혈당의 상태를 평균 내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데 내 피 속에 그냥 혈액과 혈당만 많으면 사실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얘들을 떡지게 만들어줘야 될 활성산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은 피 속에 혈당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적은데 당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듣는 말이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뭔가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를 제어해주고 막는 역할을 하는 걸 항산화라고 표현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어하면서 내 몸을 항산화 상태로 만드는 게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 1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혈당 스파이크가 튈 때 말고는 나오질 않냐? 절대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못 잘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미네랄 패치라든가 이런 치료를 할 때 굉장히 환자분들의 당뇨 호전도가 높은데 전혀 반응이 안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아예 잠을 못 주무세요. 제가 이제 이 활성산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거는 내 몸에서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내 몸속에 있는 혈당과 반응을 급격하게 해서 내 혈당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구나.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는 당뇨랑 직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번입니다. 2번은 술과 담배입니다. 내 몸에 술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간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내 몸속에 활성산소를 폭발시킵니다. 폭발. 흡연을 하면 혈관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혈관이 왜 나빠지냐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혈관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걸 저도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당뇨가 높고 지금 뭔가 대사질환이 많은 상태에서 음주랑 흡연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오래 살기 싫다라는 말과 같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겠지만 음주, 흡연은 이제부터 조금 더 개념을 달리 하셔서 내 몸속의 살인자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불러내는 주술과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줄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시면 이 활성산소가 흡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 어떤 운동이든 다 좋은데 맨발 걷기가 생각보다 좋은 이유는 토지에는 많은 무기질이 있습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모든 무기질들이 땅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내 몸속에서 막 불안정하게 돌아다니면서 세포 조직을 막 손상을 시키다가 땅과 내 발이 이렇게 마주치면 땅으로 흡수가 돼서 거기에 있는 무기질들과 합쳐집니다. 합쳐지면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물로 변하게 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땅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자극을 한다, 지압을 한다 이런 것도 무조건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알면서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들 좀 모르시는 게 미네랄이 있습니다. 미네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눈밑이 막 떨릴 때 대부분 다 약국 가서 마그네슘 사 드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세하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이 가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들은 반드시 내 몸속에 있어야 내가 생명 유지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의 몸속에 이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거대 분자 영양소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 몸속에 미네랄이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설탕으로 된 음식들, 탄수화물들, 정제된 음식들 이런 게 가공을 한 음식들이 들어오니까 내 몸은 이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미네랄들이 계속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 몸속에 이 미네랄들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미네랄이 하는 게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없기 때문에. 미네랄을 내 몸에 공급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미네랄은 어딨냐? 땅 속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광물, 돌 이런 데 많고 바닷속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있는 뿌리 채소들, 물속에 있는 해조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당뇨 환자를 치료하거나 대사 환자를 치료할 때 귀 뒤에 붙이는 패치도 있고 약침으로도 있고, 그리고 한약에도 이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첨가를 해가지고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 몸속에 직접 주사로 주입을 할 수도 있고, 패치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이제 복용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미네랄 보충을 이제 다른 한약재들과 같이 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대사 작용들이 그걸 안 했을 때보다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약이 좋은 거는 한약재가 전부 뿌리 식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땅 속에서 나온 뿌리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네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한약을 제가 복용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건 뭐 한약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미네랄 복용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네랄 보충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다 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내가 혈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속에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치료를 받거나 하실 때는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지,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활성산소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